선화동 토지 재판을 하게 된 경위. 본사가 소유한 선화동 토지 35평 중 지분 5분의 1인 7평에 대해 타 지분권자에게 실거래가로 매수를 요청했던 바, 한 명은 정당한 토지 지분 소유자로 자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본사의 토지에 대해 사용 수익을 안 한다고 부인을 하고, 또 다른 이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거와 같이 자신의 건물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지분 토지에만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토지 사용 수익을 부인하고, 또 다른 이는 토지 사용 수익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토지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 협조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경계 측 양상 세 사람 공유자 모두가 본사의 토지를 일부 점유 사용하고 있고, 두 명은 출입문을 만들어 자신들이 공지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배타적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각 사람은 자신들이 본사의 지분에 대해 점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료를 지료 사용으로 지불하여야 함. 각 점유자가 사실 부인을 하지 않고 매수 요구에 응했다면 이런 재판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자신들의 부당한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배상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로 권리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재판은 결심이 10월 20일이고 판결은 다시 한 달이 지나야 나오고, 재판 비용은 4개월 정도 후에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들어간 돈을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일반인은 재판이란 게 할 게 못 된다. 감정평가서 문제.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전제. 토지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꼴리는 대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정해서 할 수 있음. 법원에서 의뢰받은 것은 최소 금액이 나오게 평가를 함.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점. 토지평가는 지목과 용도 지역에 따른 영향과 개별 토지 형상 등의 가치를 결정함. 토지 감정평가는 지목이나 용도 지역에 대한 반영이 실사용 현황을 무시하고, 지분권 인정과 토지 형상이 독립적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가치평가져라.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분은 현 건물들이 사용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점용하지 않은 부분을 부각하여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공시지가를 대입하여 평가함. 기대 이율은 2016년 감정평가 내부 규정으로 토지 수용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토지 수용은 일반 감정평가의 절반 수준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 수용이 아닌 일반 감정은 그보다는 상회하는 평가를 해야 함. 기대 이율 적용은 일반 야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는 사용한 토지분에만 적용한 것은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음. 점유로 감정평가한 토지는 10년 넘게 상업용 건물과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10년간 공실이 없었음. 그럼에도 공실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에 대한 기대 이율 기준을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할 평가다. 상업용지의 지목에 맞게 상업용 건물과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최유효 효용에 부합하고, 실제 공실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점유자는 기대 이율은 12%를 적용해야 한다. 지료 배상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도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실사용자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누락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음. 기 감정가는 공지에 대한 평가로 추가 지료를 지불해야 하나, 재판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일부 지분권자가 옆에 토지와 지분권 위에 점유한 건물을 2007년 샀을 때 평당 800만원에 샀던 가격을 무시했고, 변호사가 주변 건물 토지의 실거래가를 근거로 감정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인근 신협 토지가가 합병 전 일부 토지가 11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등기상 하필로 600만원에 등재되었다고 30% 가격 하락이라는 궤변은 반대로 필요한 경우 평당 1100만원에 거래됨을 인지하고도 해당 감정평가 토지를 공시지가를 들먹이면서 평당 300만원 이하로 감정을 한 공정성을 잃은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현저한 부적절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에서 현저함이란 어떤 내용일까? 예전에 용인의 아파트 부지의 1평짜리 알박기 토지를 아파트 시공사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재판부는 그런 정도는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런 가격이 현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건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추정컨대 아파트 시공사가 저 토지를 사지 못해서 시공이 늦어지면 월 수십억의 이자 부담이 생기고, 재판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판사 재량이란 것과 일반인이 보는 판사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상식과는 다르다는 걸 또 다시 재판을 하면서 느껴본다. 12월 6일 재판 선고일이다. 밤새 잠 못 이루다 새벽 5시에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눈을 뜨니 9시 40분이다. 10시에 판결을 하는데 가기는 늦은 것 같다.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니 변호사도 거기 안 가고 다른데 갔단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니 부분 승소인데 판결문이 오려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란다. 궁금하지만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다. 12월 10일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부분 승소이기는 한데 재판 비용의 4분의 3을 원고인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단다. 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권리를 찾겠다고 재판을 했는데, 부인한 사람들에게 재판 비용을 부담시켜야지 승소한 내게 재판 비용을 4분의 3이나 부담을 하란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 감정은 실거래가 700만원 정도 토지를 공시지가 300만원으로 감정하고, 기대 이율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공실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12%가 되어야 하는데도 2016년 개정된 기대이율 기준표의 토지 수용 지침 근거로 3%란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7분의 1로 줄었단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하느라 들어간 비용 900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뻔뻔해지는 거다.